9의 5제곱분의 27의 7제곱 더하기 9의 8제곱의 세제곱이 3의 k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때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27의 5제곱을 이제 이 식이 3의 k제곱이니 이를 모두 그리고 27과 9 모두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3으로 바꿔주면 27의 5제곱은 3의 세제곱의 5제곱 9의 5제곱은 3의 제곱의 5제곱 27의 7제곱은 3의 세제곱의 7제곱 그리고 9의 8제곱은 3의 제곱의 8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괄호를 풀면 3의 15제곱의 3의 c제곱과 15제곱 플러스 3의 10제곱분의 3의 21제곱 플러스 3의 16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3의 21제곱과 3의 16제곱 모두 3의 16제곱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3의 15제곱과 3의 10제곱은 모두 3의 10제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배법칙으로 3의 10제곱 곱하기 3의 15제곱 나누기 3의 10제곱이 3의 5제곱이니 곱하기 3의 5제곱 플러스 1 그리고 3의 16제곱 곱하기 3의 21제곱 나누기 3의 16제곱 또한 3의 5제곱이니 곱하기 3의 5제곱 플러스 1로 나타내보면 분자와 분모 모두 3의 5제곱 플러스 1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분하고 그리고 3의 10제곱분의 3의 16제곱도 약분하면 3의 6제곱의 세제곱 즉 3의 18제곱이 나오게 되고 3의 k제곱은 이 3의 18제곱이기 때문에 k는 18 즉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분배법칙으로 나타낸 과정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이제 3의 15제곱과 3의 10제곱은 모두 3의 10제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의 10제곱 곱하기 이제 3의 15제곱 나누기 3의 10제곱은 3의 5제곱입니다. 따라서 곱하기 3의 5제곱 그리고 1까지 더하면 이제 이 식을 풀었다고 생각했을 때 3의 10제곱과 3의 5제곱 서로 곱하면 3의 15제곱 그리고 3의 10제곱과 1을 곱하면 3의 10제곱으로 되고 그리고 3의 21제곱 플러스 3의 16제곱 또 마찬가지로 이제 3의 16제곱이 이번에 공통으로 있고 그리고 3의 21제곱 나누기 3의 16제곱은 3의 5제곱 그리고 플러스 1까지 하면 이제 그대로 옮겨지고 태린이 나가서 제곱에 그 분수가 있고 거기 괄호가 또 있고 거기 제곱이 있으면 그 상태로 제곱 말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262번 문제입니다. 27 5제곱 플러스 9의 5제곱 분의 27의 7제곱 플러스 9의 8제곱 3의 제곱을 나타내면 3k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때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27과 9는 모두 3의 배수이고 이 둘 모두 3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27은 3의 세제곱으로 그리고 9는 3의 제곱으로 나타내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이와 같게 됩니다. 그리고 괄호를 풀게 되면 3의 15제곱 플러스 3의 10제곱 분의 3의 21제곱 플러스 3의 16제곱의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3의 15제곱 플러스 3의 10제곱은 둘 다 3의 10제곱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3의 10제곱 곱하기 3의 15제곱은 3의 10제곱 나누게 되면 3의 5제곱이 나므로 3의 5제곱 플러스 3의 10제곱은 나누어질 때 1이 되고 마찬가지로 3의 21제곱 플러스 3의 16제곱 에서도 둘 다 3의 16제곱은
분배 법칙으로 나타내게 되면 3의 16제곱 3의 16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고 분수에서 위아래 모두 3의 5제곱 플러스 1 있기 때문에 약분이 돼서 나타내게 되면 3의 6제곱의 세제곱이 되고 이는 즉 3의 16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아까 보였던 10에서 3K와 같기 때문에 K는 1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8이 되겠습니다. 1274번 문제입니다. A 중에 총 20명의 학생들과 B 중에 25명의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 분포표이라고 합니다. 이때 B 중학교에서 가장 큰 계급에 속하는 학생의 2분의 1이 A 중으로 전학을 갔다고 합니다. 이때 그 바뀐 계급의 상대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B중학교에서 가장 많은 계급의 상대도수에서 그 학생 수를 먼저 구하게 되면 25 곱하기 B중에서 가장 많은 상대도수를 가진 계급은 160 이상, 170 미만, 즉 0.4이기 때문에 학생 수를 구하게 되면 25 곱하기 100분의 40, 즉 약분되어 10명이 됩니다. 이 중 2분의 1은 5명이 되는 거고요. 이때 그 5명이 A중으로 전학을 갔기 때문에 그 가장 B중과 같은 계급의 학생 수를 먼저 구하게 되면 20 곱하기 A중의 상대도수는 0.25이기 때문에 100분의 25 약분하여 즉 5명이 됩니다. B중 학생들이 전학을 한 후의 수는 10이 되고 따라서 도수는 B중학교 학생들이 전학을 갔기 때문에 원래 A중에 20명에서 5명이 더해져 25분의 10이 되고 소수로 나타내게 되면 0.4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0.4가 되겠습니다. 문제 수행 한번 해주세요. 127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도수 분포표는 A중에 20명의 학생과 B중에 25명의 학생의 키를 조사해 나타낸 상대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이때 B중에 가장 큰 계급에 속하는 학생 중 2분의 1이 A중으로 전학을 갔다고 할 때 그 계급의 상대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럼 가장 큰 계급에 속하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계급에 속하는 계급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장 큰 계급이면 170 이상, 180 미만. 지금 다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상대도수가 0.4여서 학생 수가 가장 아까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문제가 가장 큰 계급에 속하는 학생 수가 아니라 이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에 있는 학생 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어디를 바꾸면 문제가 이제 가장 큰 계급에 속하는 학생 수가 아니라 도수가 가장 큰 도수가 가장 큰 계급. 네. 네. 표가 도수 분포표라고 쓰는데 상대도수 분포표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왼쪽 밑에도 도수가 0.4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 도수가 0.4. 해주셨네요. 친구들이 아주 날카로워졌어요. 배웠어요.
가장 큰 계급에 속하는 학생 중 2분의 1이 A 중으로 전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A 중에 해당 계급의 상대 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표를 보면 A 중에는 총 20명이 있다고 나와 있고 B 중에는 총 25명이 있다고 나왔는데 B 중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에 속하는 학생 중 2분의 1이 A 중으로 전학을 갔다고 하니까 상대 도수를 모아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해보면 그 계급은 160cm 이상, 170cm 미만, 이 0.4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160 이상, 170 미만인 계급에 속한 학생 수를 구해보면 전체 25명에서 0.4를 도수로 나타낸 100분의 40을 곱하여서 10명이 나오게 되고, 이 중 2분의 1이 A 중으로 전학을 갔기 때문에 10명의 2분의 1이 5명이 A 중으로 전학을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B 중에 있던 학생이 A 중으로 간다고 키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여기 B 중에 160 이상 170 미만의 학생들이 A 중으로 전학을 오면 이 A 중에 160 이상 170 미만인 계급의 도수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A 중에 총 학생 수가 20명이었으니까 이 20명에서 5명이 더 전학을 왔기 때문에 A 중에 전체도 25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전학을 오기 전에 A 중에 160 이상 170 미만의 도수를 구해보면 우선 총 20명에다가 100분의 25를 곱하여서 5명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B 중에서 전학을 5명 온 뒤엔 10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160 이상 170 미만의 상대 도수는 총 20명에서 플러스 5명이 되어서 전체는 25명 중에 아까 구한 전학 후의 학생 수는 10명이니 25는 10이므로 소수가 나타내면 0.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0.4입니다. 일본 문제입니다. 0.2.713과 0.27.13의 소수 n번째 자리 숫자가 각각 AN, BN이라고 합니다. 이때 N은 1 이상 100 미만일 때 AN과 BN이 같다고 합니다. 이때 N이 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0.2.713닷은 수납마디가 4개이고 0.277.13은 닷은 수납마디가 3개고 앞에 수가 추가로 하나와 붙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순환소수를 풀어서 나타내보면 0.2713, 2713, 2713, 2713 점점점 가게 될 것이고 0.27.13 닷은 0.2713, 713, 713, 713, 713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게 될 것인데, 이때 이 다음에 반복이 될 때까지, 다음 반복이 진행될 때까지 이 사이의 텀은 12자리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앞에 2가 겹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선은 앞에 이 겹치는 것은 마지막에 플러스 1을 하면 될 것이고, 이 겹치는 부분, 이렇게 12자리에 한 번씩 겹치게 되는 부분부터 보게 되자면 12번에 3자리씩 겹치게 되기 때문에 우선 3자리씩 겹치게 되고 n은 100 미만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선 100 미만이 되려면 이 12번이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8개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8을 해준 후에 거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봤던 맨 앞에 이 두 개가 겹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주면 97인데, 여기 8번이 8이 이 8개만 있다는 것이 아닌 3개씩 8번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24가 나오고
합치면서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에 플러스 2를 해주게 되면 24 플러스 앞에 2 두 개, 1 플러스 마지막에 7, 1 두 자리 2 해주면 27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n의 개수, 즉 답은 27개입니다. 일본 문제입니다. 0.2-713과 0.27-13의 소수 n번째 자리의 숫자는 각각 AN과 BN이라고 합니다. 이때 n은 1 이상 100 미만이고 AN과 BN 같다고 할 때 n의 모든 가지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0.2-713은 수납마디가 4개이고 0.27-13은 수납마디가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나열해 본다면 0.2713, 2713, 2713이 되겠고 그리고 0.2, 713, 713, 713이 여기 무한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AN과 BN이 같다는 것은 이제 n이 이 점수가 순서가 이제 같은 수수가 같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2는 같지만 이제 2가 0.27-13은 이제 앞으로 2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가 겹치는 것은 1로 더해주고 그리고 713이 겹치게 되는데 이 713이 겹치는 사이에 이제 이 7부터 3까지 세어보면 총 12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12번 지날 때마다 3번씩 겹치기 때문에 겹치고 그리고 이 12번이 n이 100 미만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어떤 자연수를 했을 때 100이 넘어가면 안 되므로 가장 큰 숫자는 12 곱하기 8로 96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1과 96은 4면 97이 되겠고 앞으로 두 자리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7일까지 겹쳐서 플러스 2까지 해주게 된다면 일단 1 그리고 이 12 곱하기 8이 8번 이제 12가 반복된다는 건데 이때 한 번 할 때마다 3번씩 겹치기 때문에 총 8번으로 3, 8에 24 해서 1, 24 그리고 마지막 7일까지 더해서 2를 더해준다면 답은 27이 되겠습니다. 네, 7, 2로 끝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능마디에서. 이제 일단 여기부터 12 이제 7부터 3까지 세어보면 총 3개로 총 12자리의 숫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총 12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96번째까지 반복이 된다면 마지막은 2와 3으로 끝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두 자리 남았으니 두 자리 더 가면 앞에 있는 7, 1이 나오게 되겠죠. 네. 264번 문제입니다. 다음 식을 만족하는 A와 B의 값을 구하고 이제 A와 B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0.1닷의 A제곱이 0.3닷의 4제곱이라고 했고 그리고 2.7닷의 5제곱은 5제곱 곱하기 5분의 3의 B제곱이 1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순환소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순환소수들을 분수로 나타내보자면 0.1닷은 9분의 1, 0.3닷은 9분의 3으로 3분의 1이 되겠고 2.7닷은 9분의 2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입하여 풀어보자면 0.1닷 A는 9분의 1, 0.1닷의 A제곱은
분모가 되어 81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때 81분의 1이 9분의 1의 a제곱이라고 했고 81은 3의 4제곱 그리고 9는 3의 2제곱이기 때문에 a가 2가 된다면 이제 3의 4제곱이 돼서 식이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a는 2가 되겠고 그리고 2.7 의 5제곱은 9분의 25의 5제곱 그리고 5분의 3의 b제곱을 그대로 써주면 곱하기 5분의 3 b제곱을 했을 때 1이 나오게 되겠고 이때 9분의 25는 3의 제곱분의 5의 제곱이 됩니다. 이때 이 두 분수를 곱했을 때 1이 나온다는 것은 나누어지는 수의 나누어진 수의 역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자면 이제 3의 제곱의 5제곱 그리고 5분의 3이기 때문에 일단 밑은 역수가 같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먼저 가로를 풀어주자면 3의 10제곱분의 5의 10제곱이 되겠고 곱하기 5분의 3의 b제곱을 했을 때 이제 5분의 3의 b제곱이 3의 10제곱분의 5의 10제곱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제 b가 10이 들어가게 된다면 역수가 됩니다. 따라서 a는 2, b는 10으로 등을 더했을 때 답은 1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A랑 B를 각각 구하면 되는 거죠. 이제 a와 b를 구하고 두 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 264번 문제입니다. 0.1 a 제곱은 0.3 닷의 4제곱과 같고 2.7 닷의 5제곱 곱하기 5분의 3의 b제곱은 1이라고 합니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0.1 닷을 분수로 나타내게 되면 9분의 1이고 9분의 1 a 제곱은 3분의 1 4제곱 그리고 괄호를 풀게 되면 81분의 3의 4제곱은 81이므로 81분의 1이 됩니다. 이때 81은 아까 설명했듯이 3의 4제곱이고 9는 3의 2제곱이기 때문에 a가 만약에 2라면 식이 성립을 하므로 따라서 a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를 구해보겠습니다. 2.7 닷을 분수로 나타내게 되면 9분의 25가 되고 식을 다시 쓰게 된다면 9분의 25의 5제곱 곱하기 5분의 3 b제곱은 1 또한 9분의 25를 제곱으로 만들게 되면 3의 제곱분의 5의 제곱이 되고 괄호를 풀어 계산 다시 해보면 3분의 10 제곱분의 5분의 10 제곱 곱하기 5분의 3 b제곱은 1 이때 1이 되려면 모두 약분이 되어야지 결과가 1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b는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즉 2 플러스 10이므로 따라서 답은 1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1 닷을 9분의 1이야?
왜 그런지는 설명해 주세요. 두 경우는 어디다? 일단 0.1 닷은 이게 지우고 이런 거 지워도 되죠. 질문하셔야죠. 0.1 닷이니까 x는 0.1 닷으로 놨을 때 이때 양변에 10을 곱하면 10x는 1.1 닷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뒤쪽에 순환되는 부분을 지워주기 위해서 10x는 1.1 닷에서 x는 0.1 닷을 뺀다면 9x는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9로 나눠주면 x는 9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7 다시 9분의 25를 넣으면 마찬가지로 일단 x는 2.7 닷을 놓고 여기 10을 곱했을 때 10x는 27.7 닷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10x는 27.7 닷에서 x는 2.7 닷을 빼게 된다면 9x는 25로 x는 25가 나오게 됩니다. x는 25가 아니라 아니 9분의 25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나가서 설명하세요. 0.1 닷을 x라고 하게 된 가정을 한다면 x는 0.1 닷이고 10x는 거기에 10을 곱했기 때문에 1.1 닷이 됩니다. 이때 이 둘을 빼게 된다면 9x는 1이라는 값이 나오고 x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양변에 곱하기 9분의 1을 하게 되면 x는 9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7 닷을 x는 x라 가정을 하게 된다면 10x는 27.7 닷이 될 것이고 이 둘을 빼게 된다면 9x는 25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x는 9분의 25가 나오게 됩니다. 2276번 문제입니다. A 중학교에 총 200명 학생과 B 중학교의 학생들의 통학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상대 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이때 B 중학교에 20분 이상 통학 시간이 20분 이상으로 걸리는 학생은 45명이라고 할 때 두 중학교의 15분 미만 학생 수의 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B 중학교의 총 학생 수를 먼저 구해보면 20분 통학 시간이 20분 이상으로 걸리는 학생 수의 상대도 수는 0.15와 0.05 이 둘을 더하게 되면 0.25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 상대도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B 중학교의 전체 학생 수를 x라 가정을 하게 된다면 x분의 총 45명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x분의 45는 이를 분수로 바꾸게 되면 100분의 25가 되므로 B 중학교의 전체 학생은 18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B 중학교에 10분 이상 15분 미만의 상대도수를 구하게 된다면 전체 상대도수의 합이 1에서 그 나머지의 합인 0.6을 뺀 값인 0.4가 나오고 약분을 하게 된다면 180 곱하기 100 계산을 하게 된다면 180 곱하기 100분의 45 약분되어 81명이 됩니다.
A 학생의 15분 미만의 학생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10분 이상 15분 미만의 상대도수는 0.4 그리고 그 5분 이상 10분 미만의 상대도수는 0.05이므로 더해서 계산하게 되면 180 곱하기 100분의 45는 8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A중도 구해보게 된다면 이 A중의 총 학생수는 200이므로 200 곱하기 100분의 A중학교에서는 0.2와 0.15이므로 100분의 35즉 약분되어 70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학교의 차를 구하게 된다면 81-70이므로 따라서 11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다음은 A중학교와 B중학교의 학생들의 통학시간을 나타내는 상대수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이때 A중 학생이 200명이고 B중에 20분 이상 통학하는데 20분 이상이 걸리는 학생은 45명. 이때 두 중학교에 15분 미만 통학하는데 15분 미만에 걸리는 학생 수의 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B중학교를 먼저 보자면 B중학교에 20분 이상 30분 미만인 학생수는 0.25이고 그리고 이때 20분 이상 학생이 45명이라고 하였으니 B중학교 학생수의 전체를 X라고 넣었을 때 X분의 45는 100분의 2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B중의 전체 학생수는 18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중학교에 10분 이상 15분 미만 상대도수를 구해보면 상대도수의 합은 무조건 1이 나오게 되므로 나머지 계급의 상대도수를 빼서 1-0.6으로 나타내고 따라서 10분 이상 15분 미만의 계급의 상대도수는 0.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15분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해야 하니까 15분 미만인 학생 수는 5분 이상 10분 미만의 계급도 있기 때문에 0.05를 더해서 80 곱하기 100분의 45를 해주면 81명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B중학교의 15분 미만 학생 수는 81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중학교는 전체가 200명이니까 200 곱하기 100분의 35를 하여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A중학교는 전체가 200명이니까 15분 미만인 계급들의 상대도수는 각각 2와 0.2와 0.15이기 때문에 더해서 0.35고 이를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35이기 때문에 200 곱하기 100분의 35로 하여서 7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중학교의 15분 미만 학생 수의 차는 81-70이므로 11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A는 4의 배수인 세 자리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270분의 A는 유한소수 그리고 270분의 A 곱하기 30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때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두 번째 조건부터 보자면 270분의 A는 유한소수라고 하는데 이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의 수인수가 2나 5분이어야 합니다. 이때 270분의 A 중에 분모인 27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이기 때문에 이 3의 세제곱을 없애야 하는데 3의 세제곱을 없애려면 A가 3의 세제곱 즉 27의 배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면 A는 27 소문자 A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A는 자연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을 보자면 270분의 A 곱하기 30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얘는 분모가 270 그리고 A는 아까 27분의 A라고 소문자 A라고 구했으니까 270분의 27A 곱하기 30은 3 약분을 하여서 3A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270분의 A 곱하기 30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려면 이 A가 3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A는 아까 27A였고 2는 이때 A가 3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A가 3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므로 앞에 곱하기 27을 하여서 81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을 대문자 A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고 따라서 그리고 이때 첫 번째 조건에 따라서 이는 4의 배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81은 4의 배수가 아니고 이 자연수의 제곱 부분에 4의 배수가 와야 되는데 4의 배수 중 가장 작은 수, 즉 2의 제곱이 오게 되더라도 2의 제곱이 4가 오게 되더라도 이 등식을 성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81 곱하기 4, 이 어떤 자연수는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문자 A는 81 곱하기 4, 즉 324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답은 324입니다. 왜 소문자 A가 3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어야 합니까? 이게 이 3A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A가 어떤 자연수가 제곱이 되게 이 3A 자체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자연수들이 곱해졌을 때 제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3 곱하기 3이 3의 제곱이 되고 곱하기 어떤 자연수를 했을 때 제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A의 개수가 27 아닌가요? 그래서 A를 구할 때 27A로 고쳐서 놨을 때 이 A가 3 곱하기 자연수의 제곱이니까 여기에다 곱하기 27을 하여서 81 곱하기 자연수의 제곱으로 되었습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A는 4의 배수인 세 자리 자연수이고 270분의 A는 유한소수 그리고 270분의 A 곱하기 30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라고 할 때 A의 값을 가장 작은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두 번째 조건인 270분의 A가 유한소수라고 하는 조건을 보자면 일단 유한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선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270을 소인수분해를 한다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3의 세제곱을 지워주기 위해서 A는 3의 세제곱, 즉 27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문자 A를 27 소문자 A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을 보자면 270분의 대문자 A 곱하기 30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이때 270분의 대문자 A는 27 곱하기 소문자 A이기 때문에 270분의 27 소문자 A 곱하기 30이
30을 약분하게 된다면 3a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대문자 a를 구해보자면 일단 소문자 a 이제 대문자 a가 라지 스몰 A라고 하자. 라지 a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몰 a는 3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스몰 a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이 수들의 지수가 모두 짝수여야 하는데 이때 3a를 보자면 이제 3 곱하기 3으로 9는 3의 제곱 그리고 자연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둘 다 짝수이고 그리고 27 스몰 a는 마찬가지로 27 곱하기 3은 81로 3의 4제곱 그래서 모두 짝수이기 때문에 27a는 스몰 a는 81 곱하기 자연수의 제곱이 첫 번째 조건에 의해 4의 배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81은 소인수분해 했을 때 4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자연수의 제곱이 4가 되겠고 이때 어떤 수의 제곱이 4가 되려면 그 수는 2가 됩니다. 따라서 라지 a는 81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고 이는 즉 324가 됩니다. 혜린 이해됐어? 저 A는 3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 식이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요. 이제 일단 지금 a의 개수가 3과 27이 있습니다. 이때 스몰 a의 개수가 3과 27이 있는데 이 3과 27 모두 3의 배수이고 이 a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이 수들의 지수가 모두 짝수여야 어떤 수의 제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개수가 3인 경우에는 3 곱하기 3으로 3의 제곱 그리고 27인 경우도 81로 3의 4제곱으로 둘 다 짝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자연수의 제곱만 넣어주게 된다면 이 스몰 a는 이제 스몰 a에 의해서 대문자 a는 확정적으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문자 a, 라지 a가 17 스몰 a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a는 3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을 대입하게 된다면 81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고 됩니다. 이해돼요? 잠시만요. 다시 질문하세요. 식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지금 스몰 a의 개수가 3과 27인 경우가 있는데 이때 스몰 a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나온 수들의 지수가 모두 짝수여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될 수 있으므로 그리고 지금 제가 잠깐만 스몰 a의 개수가 3과 27이 될 수 있다는 건 이해했어?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 예. 따라서 일단 스몰 a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 이제 3 지금 마지막 조건을 봤을 때 3 스몰 a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3부터 보자면 a 이제 이 스몰 a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려면 3 스몰 a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기 위해선 이 스몰 a 스몰 a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나온 모든 수들의 지수가 짝수로 같아야 합니다. 짝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3a의 개수는 3이기 때문에 일단 a는 3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으로 나타낸다면 이 3 곱하기 3을 하여 9, 즉 3의 제곱, 이제 3의 제곱의 지수는 2로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가 되겠고, 그리고 어떤 자연수의 또 제곱을 이제 짝수로 제곱이 짝수가 되게 넣어준다면 이 스몰 a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됩니다. 저희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 a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그 수들이 전부 짝수가 돼요. 그 수들의 지수가